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엄지척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2%의 부족함을 느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전 차트 강의집 100%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캔들을 실전 이 차트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강의를 해놨습니다. 무료 자료집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하반기 대역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의 8월달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현재 전기차를 넘어서 로봇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생태계가 강화가 되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로봇 배송이 수백조 원대 시장으로서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향후 2030년까지 10배 이상으로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고성능의 배터리가 필요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고성능 배터리에 있어서 K 배터리의 기술력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로봇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기술력, 인공지능 기술력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와 함께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에 이 로봇 배송에 있어서 사용자가 얼마나 혁신적인 경험을 느끼게 될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해당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확대가 될 수가 있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필두로 2차 전지의 역대급 랠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2차 전지 고점이다. 굉장히 논란들이 올해 상반기 때 지속이 됐었는데 에코프로가 100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역대급 주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겠습니다. 매도 리포트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공매도들의 입장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에코프로의 매출은 2027년, 2030년에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모든 매출들이 반영을 하고도 훨씬 더 높은 주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사실이 2차 전지의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사용처는 전기 승용차 테슬라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탄소 중립이라는 이 메가 트렌드에다가 기술 혁신이 결합이 되게 되면서 2차 전지가 적용이 되는 생태계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류 공급망에 있어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단계에 있어서 물류 업체들에게 50% 이상의 가장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게 물류 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스트 마일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 물류 허브에서 실제로 고객에게 배송이 되는 바로 그 직전 단계. 그러니까 실제로 택배 같은 경우는 택배 기사분이 아파트 주택 전부 다 돌아다니게 되면서 집 앞 문 앞까지 배송을 해주게 되겠죠. 음식 배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 기사분들이 음식을 픽업을 해가지고 집 앞까지 음식을 배달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혁신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게 되면서 이 라스트 마일 시장에 기술 혁신이 불어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물류 업계가 자율주행 배송 로봇 도입에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고 있는 게 바로 아마존, 세계 1위의 인터넷 상거래도 업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 물류 분야에 있어서 로봇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가 바로 로봇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배달을 하는 건데, 결국에 이 로봇을 통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용자 경험이다라는 말은 국내 주식 투자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겠죠. 삼성전자가 몇 년 동안 입에 달고 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에 혁신적인 그런 이제 기술력들을, 이게 성공을 했냐 못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건 결국에 사용자가 결정을 하는 거다. 사용자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야 이거 끝내준다라고 하는 기술력이다라고 하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주고서라도 해당 기술력을 소비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은 굳이 그 혁신을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을 하고 소비를 해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 있어서 지금 현존하는 기술력, 국내에서도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로봇이 사실 문 앞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집 앞까지 가기는 하겠지만 그 나머지를 장애물들을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빌딩이다라고 하면은 빌딩을 이제 들어가서 그 문에, 그러니까 문이 계단만 있다라고 하면은 바퀴만 달린 그런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경사로도 필요할 수가 있겠고, 로봇이 직접적으로 이 문을 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문이 없는 빌딩이라고 하면은 이 로봇이 돌파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문제,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고객의 문 앞까지 도달을 하기는 했지만 그 물건을 문 앞에 내려놓는 것도 어려운 기술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지금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 있어서 기술적인 혁신이 나와주려고 하면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이 로봇에서 물건을 꺼내야 되는 불편함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소비자 만족도에 따라서 로봇 사업이, 그러니까 대규모 금액들이 투자가 들어가 가지고 진행이 되는 이 사업이 향후 서비스를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결국에 서비스의 적자가 그러니까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적자가 진행이 되되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해야 어느 순간부터 흑자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규모의 경제에 돌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유지를 하느냐 마느냐가 바로 신사업이 빠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대량 양산 체제를 확보를 하는 문제 때문에 바로 이 로봇 배송에 있어서 완성차 업체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장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 AI 데이에서 인공지능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옵티머스를 통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를 해버리겠다. 일단은 1차적으로 테슬라의 자동차 공장에서 사람이 나사를 조이고 내지는 뭐 기계들을 작동을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체를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기술적인 진작이 잘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이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모두 적용이 되게 되면서 배송 시장까지도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해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배송 로봇 업체들 대비해서 인공지능 기술력이 가장 높다. 결국에 인공지능 기술력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확장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배송 로봇이 실외로 나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장애물들을 직접적으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바퀴 달린 배송 로봇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확장성을 가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에는 중요해질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중요해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인공지능 기술을 로봇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고도의 굉장히 방대한 인공지능 학습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 같은 경우도 로봇 기업 어질리티 로보틱스와 함께 협력을 해서 배송 로봇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드의 자율주행차 뒤편에 이런 식으로 로봇을 태우고 바로 이 자율주행차가 긴 거리는
운행을 해 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라스트 마일은 로봇이 내려서 이런 식으로 계단을 주파를 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장애물들 같은 경우는 바퀴가 달린 그런 이제 로봇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를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로봇이 이족 보행 방식으로 배송을 하겠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실외 배달 로봇의 시장이 2030 년까지 10배 이상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수백조 원 단위의 시장 그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지금 현재 리서치 업체들 같은 경우는 1,200조 원까지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현재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거대해지는 시장에 기동성을 부여를 해 주는 게 바로 2차 전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기차를 넘어서 결국에 로봇 같은 경우도 다른 이제 분야 같은 경우도 있어서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2차 전지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단건 배달 같은 경우도 단건 음식을 배달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택배 배송들까지도 로봇이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30년 물류 시장에 있어서 20% 30%의 인력이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으로 향후 50%그 이상까지도 로봇으로 지금 현재 대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보셨었던 것처럼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이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나 완성차 업체들이 기술적인 그리고 생산의 유리함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 로봇의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존하는 고성능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사양을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얘가 인제 가동을 하는 게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그냥 바퀴를 통해 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방대한 양의 컴퓨터 데이터들을 처리를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물건을 좀 무거운 물건들도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현재 걸어 다니는 그런 이제 수행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사양들이 요구가 되고 전기차 대비해서 훨씬 더 작은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같은 용량의 배터리다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효율성들이 나타나 줄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수적으로 로봇 쪽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내지는 이 로봇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산업 현장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만약에 배송을 나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충전을 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 로봇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스테이션들을 만드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양산형 전기차들에게 중국의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지금 국내 한국의 고성능 3원계 배터리가 잠시 지금 현재 점유율을 잃은 상황에 있어서 해당 로봇 배터리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가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고성능 배터리의 잠재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모빌리티 기능이 필요한 그러니까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이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고성능 3원계 배터리가 적용이 되게 되면서 ESS 같은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박혀서 배터리의 기능만 필요로 되어지는 효율성이 지금 이제 이 자동차나 로봇들 이런 거 대비해서 비교적으로 요구가 되지 않는 분야에 있어서는 LFP 배터리의 적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해당 두 개의 시장은 한국의 3만 개 배터리와
중국의 LFP 배터리가 타겟을 하는 시장이 결국에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원계 배터리가 프리미엄을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 되는 로봇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적용처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한 그러한 이제 ESS라고 하던가 이런 방식으로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서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가격을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최근 들어 가지고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하이니켈 배터리, 3원계 배터리의 코발트 함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LFP 배터리와의 가격 격차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죠. 현재 지금 테슬라가 이 4680 배터리를 제대로 양산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LFP 배터리보다 훨씬 더 싸지게 된다라고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더 싼 배터리, 그러면서 성능도 더 좋아질 수가 있는 배터리 이 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가 4680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배터리 외에 파우치 배터리를 R&D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원통형 배터리고 깍형 배터리는 네모난 이제 좀 깍형 배터리다라고 하면은 파우치는 어떤 뭔가 팩 같은 그런 부분에다가 적용이 되는 가장 고성능 배터리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고 해당 부분의 원천 기술들이 우리나라 배터리가 업체들이 굉장히 특허로서 꽉 쥐고 있는 시장이겠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바로 이 파우치 배터리를 현재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파우치 배터리가 아니라 소형 파우치 배터리를 개발을 해서 바로 1인용 모빌리티라고 하던가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해당 배터리를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소형 파우치 배터리 개발에 테슬라가 한국의 배터리 장비를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지금 테슬라 본사 구매팀이 올해 방한을 해서 배터리 장비 현재 지금 최종 검수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미 지금 이 로봇 시장의 확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초기에 배송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다수 출연을 하게 되겠지만 사용자 경험상 그리고 양산 경험에 따라 가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지를 못하면서 바로 영업이익을 빠르게 뽑아내지 못하는 굉장히 다수의 로봇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도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자율주행 기술력이 로봇 배송이라고 하던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지배력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승용차, 전기 승용차를 넘어서 2차 전지가 바로 상용차와 로봇 아니면은 나르는 드론 택시 내지는 지금 중요한 이 ESS 같은 기술 개발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의 생태계가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적용이 되는 플랫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게 되고 현재 지금 예측이 되는 2차 전지의 매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상회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모빌리티의 개념이 확대가 되면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2차 전지 매출의 미래 전망치들이 대폭적으로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현 시점에 있어서 에코프로나 아니면 다른 2차 전지 업계의 현 지점에 있어서 매출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 압박이 중장기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는 사업 환경이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지점에서 이런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좀 너무 높다. 주가가 이제 너무 높다라고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현지점에서 잡을 만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서 이렌텍입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세계 최초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개발을 한 미국의 로봇 업체들에게 로봇에게
배터리팩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IT텔레콤이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해당 기업이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CV2X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13일에 삼성전자 쪽에서 이 V2X 자율주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서 또 기대감이 자율주행 쪽으로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해당 업체와 이 자율주행차 쪽의 전장 부품 시장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자율주행의 전장 부품의 대부분이 로봇 전장 부품과 공유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기대감 또 따라와 줄 수가 있겠고요. 최근 바닥 구간에서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무벡스입니다.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업체이겠습니다. 로봇 지능화 솔루션 업체와 라스트마일 그리고 물류 로봇의 서비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자동화 기계라고 하던가 로봇을 직접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술력과 체제가 갖춰져 있는 기업이겠습니다. 네이버와 로봇 빌딩을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빌딩 내 로봇들이 층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로봇 포트를 공급을 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니트론텍입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대한 스타트업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을 개발을 한 업체이겠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4 플랫폼 상용화에 따른 국책과제 주간 기업에 선정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로봇과 자율주행 반도체 도입으로 크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전장용 반도체 기업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서 해당 분야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다.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실전 차트 강의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에 있어서 차트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어렵다,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자료집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지금 차트 강의집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다들 이제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플 설치하는 데죠.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카톡도 설치하시고 은행 어플도 설치하시고 하셨을 텐데 여기 들어가셔서 그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100% 무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좀 정보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정보를 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우측 상단에 영어로 이렇게 로그인 버튼 있겠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아이디 가입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좌측 상단에 이렇게 체크박스 누르시고요. 우측 하단에 가입하기 버튼 있겠습니다. 가입하기 버튼 이거 누르시면은요. 아이디로 쓰실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성함까지만 쓰시면은 아이디 가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핸드폰 번호를 안 쓰셔도 가입이 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선생님 괜히 이거 주식 이런 것들 받았다가 괜히 광고 오고 전화 오고 그런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된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이디 이제 로그인 하시면은 아래쪽에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면은 되겠고요. 이 부분 누르시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실전 차트 강의 자료 있겠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첨부 파일 부분에 실전 차트 자료집 이 부분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서 추천주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당장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던 뭐 동국 RNS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이틀, 3일 정도 만에 30%, 제일전기공업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20%대 상승을 했었죠. 굉장히 여러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도움 많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최근 들었었던 종목들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이제 지난달 초에 들었었던 유니슨 종목 요 자리에서 급등 직전에 드렸겠죠. 해당 종목 한 보름에서 한 3주, 4주 연속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서 60% 이상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종목들 이제 또 6월 중순에 드렸던 종목들 살펴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프로텍이라는 종목, 인공지능 반도체 지금 패키징 생산성 100배 이상 올리는 핵심 장비 개발로 여러분들에게 또 강추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80% 이상 급등을 해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당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6월 말에 제시를 해드렸었던 조선내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전고점까지 폭등을 하게 되면서 한 3주 정도 만에 95% 급등세, 지금 포스코 퓨처엠 쪽과 2차 법인 합작법인 기대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95% 급등세가 나와줬겠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일 종목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증권투데이 게시판 확인하세요. 매일 장전 30분 전에 해당 자료집을 통해서 단타 관심주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었던 내용인데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장시작 전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 미국 증시 포인트들 올려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엔비디아 고점 돌파에 따라서 오늘 이제 장전에 찍어 드렸었던 한미 반도체 이런 이제 종목들 오늘 거듭 뭐 상한가까지 급등을 할 수가 있었겠죠. 또 많은 종목들 상승세 또 나와 줄 수가 있었겠고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장전에 단타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은 금액들 하지 마시고 한 10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 정도 투자하셔서 내가 한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만 벌어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밌게 단타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놓치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을 공유를 해드릴 뿐만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들 매일매일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주식 계좌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실전 매매 정보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퇴장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엄지척 버튼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